우리가 이제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첫 번째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중심선은 어디에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도면을 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중심선만 그리면 벽체는 전부 다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벽체의 두께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벽체의 두께가 중심선을 기준으로 200mm, 그 다음에 단열재 120mm, 그 다음 치장벽 100mm, 그래서 총 420mm 벽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개구부요. 10개자의 입구자, 즉 벽이 열려있는 부분, 개구부입니다. 창문과 방문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창문은 어디 있는가? 창문은 주로 외벽에 있겠죠. 창문은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방문은 어디 있는가? 현관문은 어디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가구들을 배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작업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안방이 있습니다. 그죠? 안방이 있네요. 침대를 어디다 둬야 될까요? 아니, 이렇게 놓고 볼까? 전체를 놓고 볼까요? 자, 설계를 할 때, 이렇게 건물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이요, 향. 향이란 얘기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의미해요. 자, 거실하고 안방의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어느 쪽을 향해야 될까요? 거실과 안방은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동서남북 중? 그렇죠. 남으로 가는 겁니다. 남쪽에 두시면 돼요. 여기처럼 거실, 안방 이렇게 놔도 되고 안방, 거실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안방은 남향으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은 어디로 놔요? 주로 거실의 반대쪽에 주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북동쪽이 될 수도 있고 북서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설계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욕실은 어디로 갈까요? 요즘은 이제 욕실의 위치가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욕실의 위치는 북입니다. 북쪽에 환기가 잘 되는 곳을 욕실로 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욕실이 이제 여기 안방 욕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건 논외로 치고 여기에 욕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주방은 잘 맞았어요. 근데 여기 이쪽 방과 이쪽 방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럼 현관은 어디 있을까요? 현관은 남쪽이 아닌 방향. 남쪽이 아닌 방향.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이해되시나요? 집을 남향으로 지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채광이요. 저는 동서남북 다 살아봤거든요.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동향에서도 살아보고 남향도 살아보고 서향도 살아보고 북향도 살아봤어요. 남향집의 장점은 채광이 정말 좋아요. 한겨울에 난방을 안 해도 집이 후끈후끈해요. 왜냐면 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해가 낮거든요. 낮은데 남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방 깊이 열이 많이 들어와요.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이 따끈따끈해요. 한겨울에도 따끈따끈해요. 그래서 옛날 집들이 남양집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남양집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즘 아파트는 남양일까요, 그러면? 아니요. 요즘 아파트는 동남향입니다. 동남향을 선호해요.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뜰 때 햇빛이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해가 절정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집에 해가 안 들어와요. 남향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도 너무 많이 들어와요. 저희 장모님 댁이 남향이었었거든요. 추석 때, 한가위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2시 딱 넘어가면 눈부셔서 못 앉아 있어요, 거실에. 다 이걸 커튼 쳐야 돼요. 커튼 치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 틀어야 돼요. 해가 깊이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눈부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가장 많이 들어올 때 비켜나가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집들이 다 동남향이에요. 저희 애들이 야행성이에요. 주로 밤에 움직여요. 얘네들이 정말 싫어해요. 아침에 여름에 5시면 해가 뜨잖아요. 죽으려고 그래요. 제발 이 해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동남향으로 놓으면 아침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집을 서향으로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에 살던 집이 서남향이었거든요. 한 12시, 2시 이때부터 해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떨어질 때까지 해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그거 좋아요. 근데 여름의 문제예요. 왜 여름의 문제냐면, 에어컨을 트는데 해가 떨어지면 좀 선선해져야 되잖아요. 동남향은 정오가 지나서 해가 안 들어오니까 선선해져요. 근데 서남향은 해가 떨어져도 그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더워요. 밤 늦게까지 더워요. 대신에 이제 애들이 늦잠 잘 수 있으니까 막 좋다 그러죠. 북향은 뭐 아침에 해 뜰 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해질 때 잠깐 보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북향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집이 마를 날이 없어요. 결로가 생겨가지고 늘 축축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동남향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거실과 생활하는 거실과 안방이 남향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3베이, 4베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베이가 한 칸이란 뜻이에요. 요거 한 칸. 요거 하나를 베이라고 해요. 거실 한 칸, 그 다음에 욕실 안방 한 칸. 이거 2베이예요. 4베이면은요, 모든 방이 다 남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이 현재 그래요. 4베이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남향을 향해요. 해 뜰 때 같이 해 들어왔다가 해질 때 전부 다 같이 어두워지는. 4베이의 단점은요, 환기가 조금 나빠요. 왜냐면 반대쪽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쪽 문 열고 이쪽 문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다 한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다른 한쪽은 다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기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어요. 4베이는. 3베이는 이 중에 방 하나가 북향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안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침대를 어디다 둘까요? 침대의 위치.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건 동선이라고 합니다. 동선이라고 하는데, 침대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자, 1번.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1번.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자, 이런 식으로. 어디가 좋을까요?
4번은 이쪽은 어렵겠네요. 왜요? 욕실이 있잖아요. 그죠? 저기도 놓으면 좋은데 욕실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4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4번이 되겠죠. 자, 어디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침대를 어디다 놓을까요? 현재 여러분들 집에 침대는 어디 있나요? 보통 2번일걸요? 아닌가요? 보통은 2번일 거고, 안 그럼 1번일 겁니다. 3번과 4번은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그죠? 원래 책에서는 1번으로 놓으라고 해요. 머리맡이 창문으로 가도록. 몸통이, 몸이 2번처럼 몸이 창문에 붙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창문에 붙어버리면 외기라고 하죠. 찬 기운이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수면을 취할 때 깊이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몸이 추우니까. 그래서 2번을 권하지 않아요. 근데 2번이 좋기는 해요. 사람들이 다 2번을 선호해요. 그래서 2번처럼 창문을 놓으면 벽에서 30cm를 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30cm 동안 이게 이제 찬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는 거죠. 최소가 30cm입니다. 30cm를 띄워놓고 하면 뭐라고는 안 해요. 대부분 다 1번입니다. 그것도 침대를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머리맡이 여기 있는 거죠. 왜요? 왜 저기 있을까요? 누가 들어오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여기서 나를 관찰하지 못해야 돼요. 프라이버시라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침대를 배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침대를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길 들락달락거리는 사람과 모두 다 인사를 하는 거죠. 안 된단 말이죠. 침대를 여기다 두면 어떻게 돼요?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죠. 들어오고 나서야 저 사람이 들어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들어올 때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놓는 거고, 이런 주방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재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재료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씻고, 준비하고, 가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식사하고, 나머지 싱크대로 가고, 냉장고로 가고. 어떤가요? 순서대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편하단 말이죠. 이렇게 편하게 요걸 동선이라고 해요. 근데 주방 동선이 가장 짧은 게 디귿자형이에요. 그래서 디귿자형 주방이 요즘 유세죠. 유행이죠. 그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하죠. 네, 그게 유행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동선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동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선을 짧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동하는 공간을 짧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저쪽 그 음식점이에요. 그러면 요리사에 움직이는 동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홀 서빙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있을 거고,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동선이 있을 거고, 이게 서로 얽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지 않도록 가구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방은 별도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 홀이라 그러죠. 홀에 손님들의 동선과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들의 동선을 따로 맞추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동선. 그 다음에 이제 조닝이라는 게 있어요. 구역 나누기. 지금처럼 이렇게
거실 구역, 안방 구역, 욕실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게 조닝.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눌 거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여기는 주출입구가 남향이죠. 옛날 집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옛날 집은 주출입구가 남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거실이랑 안방이랑 이 중간에 돼 있거나 아니면 거실 양 끝에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여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조금 생각이 트인 분들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가면서 중심선을 그리고 벽체를 한번 그려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심선, 문자, 그 다음 단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심선에다 세팅을 하고 X라인 0도, 90도, 옵셋 4300, 옵셋 2400, 옵셋 3000. 자, 그러면 오른쪽은 끝났고요. 다시 옵셋 1300, (3300) 4000, 3600, 1800. 자, 트림으로 자르고, 자, 그 다음 옵셋 2100, 옵셋 1200, 나머지 다시 옵셋 4200, 1800, 1600, 1900. 자, 필렛, 나머지 트림. 자, 필렛으로 선을 정리하셔도 좋겠고, 트림으로 자, 이와 같이 정리하셔도 좋겠고, 자, 라인, 필렛, 아니 트림.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확대를 해놓고 보면 중심선이죠. 축소를 하면 실선입니다. 이거 라인 타입 스케일로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축척을 계산해 봤죠? 자, 이렇게 된죠.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60배. 이거 60분의 1 도면이었죠. 이렇게요. 이거 60분의 1 도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LT 스케일이 얼마가 돼요? 자, 20으로 바꿔놓으면 선의 모양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벽체를 만들어야 돼요. 벽체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옵셋 100mm 선택하고 얘는 이렇게 칼럼으로 바꾸는 거죠. 옵셋 200mm 필렛 옵셋 120mm 다시 옵셋 100mm. 자, 벽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나씩 옵셋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실무 나가면 이렇게 벽체를 다 옵셋해서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다 옵셋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벽체의 두께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안쪽의 벽체의 두께는 200mm입니다. 단열재 120mm, 치장벽돌 100mm.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벽들을 그려보시죠. 이렇게 옵셋을 해서 쓰는데 명령어가 있단 말이죠. MS 스타일. 명령어를 모르면 옵셋을 쓰면 돼요. 명령어를 알면 명령어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W200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100mm,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00mm. 다시 W420. 자, 두 개를 추가하고 220 하나, 320 하나. M라인 저스티피케이션 제로 스타일 W420 스케일 1. 옵셋으로 여러 번 누르던 거 그냥 M라인으로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M라인이 오르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아요. 손에 익은 걸 하시면 돼요. 자, M라인 스타일 W200 그러면 금방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벽체를 빨리 만들어 보시죠. 자, 조그맣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봅니다. 크게도 필요 없고요. 조그맣게 사각형을 그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드로 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연장할 건 없고요. 자, 지우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자, 치수 기입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PT의 유즈 오버롤 스케일. 바로 여기 축척값을 넣으라고 했을 겁니다. 자, 하나 더 조절하면 바로 여기
베이스 라인 있었죠? 자, 이 값도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치수기. 자, 레이어, 치수. 그 다음에 continuous. 네, 여러분들이 보는 치수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디멘전 스타일을 좀 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디멘전 스타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는 건 IS25. 여기 이제 모디파이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고 뉴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 라인이라고 나옵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심볼 앤 에로우, 기호와 화살표, 텍스트, 치수 문자, 피트, 위치 또는 자리 맞춤,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어쨌든 둘 다 단위. 톨러런스, 공차. 여기 나와 있는 공차가 치수 공차입니다. 자, 라인 탭입니다. 라인 탭을 보면 디멘전 라인에서 이렇게 테두리로 가두어 놓았을 겁니다. 여기선 쓸 건 없어요. 다만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있죠? 이 값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 바로 이렇게 베이스라인 명령어 썼을 때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서프레스. 서프레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억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디멘전 라인 1, 디멘전 라인 2. 다시 말하면 치수선, 첫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선을 억제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 아래 보조선에 가면 서프레스 1, 2가 또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같이 엮어서 써요. 자, 봅니다. 자, 제가 치수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감추고 싶어요. 얘는 치수 보조선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치수선은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치수선, 두 번째 치수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속성창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화살촉의 모양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화살촉의 모양을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디멘전 라인 1, 2가 온되어 있습니다. 바로 얘가 서프레스입니다. 오프하면
서프레스 됩니다. 익스텐션 라인 온 오프가 있죠? 이거 오프하면 서프레스 됩니다. 오프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프레스 기능은 바로 이렇게 속성창에서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 입력하는 거하고 여기서 바꾸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디멘전 스타일은 모든 치수에 다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모든 치수에 다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디멘전 라인 2를 서프레스 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치수 갭에 다 이렇게 두 번째 치수선이 억제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일부분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못 써요. 자, 여기에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컬러가 있네요. 치수선의 색상,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보조선의 색상, 초록색. 그러면 색깔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둘 다 가는 실선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똑같게 해주는 겁니다. 바이 블록으로 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개예요. Extend Behind Dimension Line, Offset From Origin. 바로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얘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Extend Behind Dimension Lin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딥라인 위쪽으로, 여기 보면 치수선 위쪽으로 선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죠. 바로 요 값입니다. Offset From Origin,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간격. 여기 보면 치수선에서 오브젝트까지 여기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죠. 바로 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Extend Behind를 2로 주고 여기 0.625가 아니고 똑같이 2로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벌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Extend Behind Dimension Line, Offset From Origin. Offset, 원점에서 Offset From Origin,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란 뜻이니까 여기가 Offset From Origin, Behind Dimension Line, Dimension Line 뒤쪽으로의 길이. 자, 두 개 바꿔보시죠. Dimension Line, Modify.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Fix Length Extension Line. 이게 뭐냐면 치수 보조선의 길이 고정하기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제가 치수선을 좀 길게 그렸습니다.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게 뺐어요. 자,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자, 체크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5m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통 건축 설계나 그러니까 건축 설계 쪽에서는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하죠.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예를 들어서 3mm만 그러면 이렇게 3mm가 떨어지게 되죠. 어떤가요? 딱 알맞게 보기 알맞게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모디파이. 자, 심볼입니다. 화살촉이에요. 여기 화살촉. 퍼스트, 세컨드, 리더 전부 다 화살촉입니다. 보시면 도트를 놓으면 그러니까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드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모디파이. 자, 이번엔 두 번째를 바꿔봅니다. 오빌크.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퍼스트와 세컨드가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세컨드를 바꾸면 어쩔 수 없어요. 따로따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이 쫓아가느냐? 아니요, 안 쫓아가요. 그러면 퍼스트와 세컨이 똑같이 움직이려면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바꿔요? 바로 이렇게 바꿉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1. 자, 퍼스트는 도트로, 세컨은 오빌크로,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퍼스트도 오빌크, 세컨도 오빌크. 자, 마지막만 퍼스트는 오빌크, 세컨은 도트. 자, 어떤가요? 도트로 시작해서 오빌크 슬래시 슬래시 마지막에 도트로 끝나죠. 자, 이렇게요. 내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서 써요? 네. 그냥 얘를 쫓아가면 돼요. 그러나 내가 다 바꿀 거예요. 중간중간에 따로따로 바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입니다. 전체 바꾸기와 따로따로 바꾸기가 같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라인 모디파이. 자, LOS 사이즈입니다. 화살촉의 크기예요. 얘가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2.5로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5라고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화살촉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겠죠.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화살촉의 크기를 한번 바꾸어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화살촉의 크기를 다시 2.5로 줄여봤습니다. 네, 화살촉의 크기 줄어든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센터 마크 여기 나왔네요. 센터 마크는 딤 센터, 즉 중심선 마킹하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반지름 2000. 자, 그 다음에 바로 요거 센터 마크였죠.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 마킹하죠. 요 마킹하는 크기가 얼마냐 이거죠. 2.5mm란 얘기죠. 근데 방법이 또 있다 그랬어요. 라인으로 바꾸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딤 센터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모디파이. 자, 마크로 놓고 딤 센터. 이렇게 두 가지 기호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텍스트 하이트, 치수 문자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를 5mm로 바꾸면 치수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치수 문자의 크기 2.5mm와 화살촉의 크기 2.5mm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치수 문자의 크기를 2mm로 주면 화살촉의 크기도 2mm로 주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화살촉의 크기를 1.8로 주면 문자의 크기도 똑같이 1.8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문자의 크기를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지금 먼저 요거부터 해보죠.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여기서 하지 않고요. 바로 여기서 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 보면 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옵셋. 자, 이 값을 바꾸면 이렇게 문자가 떨어져요. 화살촉에서부터 문자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준값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 치수가 다른 치수들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해요.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다시 말하면 텍스트의 위치를 뜻합니다. 버티컬은 수직적인 위치고요. 호리젠탈은 수평적인 위치입니다. 보시면 센터, 어버브, 아웃사이드, 지스, 빌로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원을 하나 그리고 각도를 기입해 보죠.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서클, 반지름 30. 자, 트림으로 선 자르고. 자, 이 상태에서 각도를 만들 겁니다. 앵귤러. 네,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세요. 30도 각도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봅니다. 앵귤러 치수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버브입니다. 어버브는 위란 뜻이에요. 치수 문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놓으면 중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전부 다 치수 문자 중간으로 문자가 위치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자, 빌로우. 아래로. 그러면 이렇게 다 아래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아래입니다. 여기가 아래쪽이에요.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쓴 걸 왼쪽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잡이가 이쪽에다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쪽이 위쪽이 되고 그 반대쪽이 아래쪽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KS는 어버브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하나만 더 봅시다. 그게 뭐냐면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가 원을 그렸죠. 원 바깥쪽으로 글씨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 아래쪽은 이 안쪽으로 글씨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쪽은 바깥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무조건 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modify. 자, 그 다음에 horizontal입니다. 이건 수평 방향으로 의미인데 사실상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센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at extension line 1 그러면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이렇게 문자를 밀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modify를 들어가서 자, over extension line 그려버리면 이렇게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위로 문자를 올리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사실상 이 호리젠탈은 사실상 의미가 없이 그냥 센터에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뷰 다이렉션이 있습니다. left to right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란 뜻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글씨도 있습니다.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예요. 자, 그 다음에 offset from origin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면 전부 다 테두리가 돌아가는 거죠. 키보드가 이 값을 고치면은요, 예를 들어서 2mm라고 고쳐봤습니다. 그럼 문자로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값이 안 들어가네요. 네, 0.625.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modify.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텍스트의 위치인데 문자를 수평으로 놓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호리젠탈. 그럼 문자가 전부 다 이렇게 수평으로 정리가 돼 버립니다. 문자 수평 놓기입니다. 안 써요. align with dimension line이 옳아요. align 정렬하다. with dimension line 치수선의 방향에 알맞게 정렬하겠습니다. 이게 KS입니다. 이렇게 치수선에 맞춰서 문자를 회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다음 ISO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ISO 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가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나요?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게 ISO 스탠다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